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폴드 최근에 결함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뭐 해명을 했고 했는데 그래도 출시를 연기하고 중국에서는 뭐 쇼케이스가 있었는데 쇼케이스 일정을 취소를 했죠. 예,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급락, 뭐 하락이 좀 나왔고 이게 뭐 손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딱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꺼내 들고 왔습니다. 뭐 함께 한번 보자고. 이 관련주들 매매하고 계신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확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건 이 갤럭시 노트는 갤럭시 폴드는 이렇습니다로 정확하게 확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대신 생각하는 힘을 같이 길러드릴 수 있도록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갤럭시 폴드가 뭐 올해 그 공개된 다음에 인폴딩 방식 안으로 접는 거죠. 화면이 있으면은 화면과 화면을 접는 거예요. 안쪽으로 인폴딩 방식으로 화제가 됐다. 중국 기업들은 아웃폴딩이죠. 그래서 그 액정이 바깥쪽으로 돼 있어서 접히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보면은 화웨이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가죠. 그래서 그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접기 때문에 요 구간에 또 이제 재생할 수 있는 특허를 냈다.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20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도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다 이게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안 간다라고 주장했는데 요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액정에 보호 필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면은 다 붙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장 붙어 있으니까 이걸 사용자들이 그냥 떼버린 거야. 지금 떼버린 거예요. 사용자들이 현재 뭐 테스터들도 있고 뭐 사용자들이 보호 필름을 제거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상황. 끝부분이 접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히는 부분이 파손된다. 주머니에 있는데 갑자기 파손된 게 툭 튀어나오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노이즈가 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예약 판매가 있었는데 조기 완판됐죠. 기대감이 높단 말이에요. 현재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실망감이 커지면서 너네는 핸드폰 팔지도 말고 스마트폰 팔지도 말고 접지도 말아라. 일단 막, 막 나가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뭐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삼성에서 해명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 보호 필름이 있는데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 그런 파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온 게 이번에는 연기에 대한 출시 연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주가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출시 연기, 중국 쇼케이스라고 하나요? 요 취소. 행사가 취소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에서는 신났다. 우리는 저런 결함 없다. 우리랑 뭐 방식 자체도 다르고 우린 저런 결함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이 요 해명을 증명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증명만 하면은 아무 일 없던 거예요. 증명하면은 이거를 증명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미루는 거 보니까 아씨 문제가 좀 있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일부 문제가 확인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짧게 해결이 될지 아니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서 결국 출시는 할 거예요. 출시는 할 거다.
네,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은 지금 10년 됐잖아요. 스마트폰은 10년 됐는데 폴더블은 얼마나 됐죠? 삼성에서 폴더블 낸 게? 폴더블 삼성에서 첫 번째 작품이죠. 첫 번째 작품인데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았던 거예요. 중국에서 어설프게 내는 거랑 다르게 걔네는 뭐 당일날에도 주름지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삼성은 그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함이 더욱더 치명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거만 잘 해결만 잘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을 두 가지로 짤 수 있어요. 전략 1, 보수적 대응.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가장 주식 투자자로서는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밀려 있으니까 노이즈로 밀려 있으니까 반등 시 매도. 밀려 있어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반등 시에 요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짝 꺾인 거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여기까지가 나올지 기존 고점까지 조금 나올지 반등 시에 분할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 아니고 추후에 저 노이즈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은 재매수. 아시겠죠? 해결 시 재매수. 만약에 이 반등이 나오는 사이에 해결이 된다. 이건 최고죠. 그냥 들고 가야죠. 큰 결함 아니었다. 우리 뭐 이렇게 손 봤는데 별거 아니다 이러고 쓱 해서 고쳐진 걸 내놓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좋은 상황이 나오겠죠. 반등 기다리고 있다 반등 나와서 매도해야 되나 했는데 얘네가 해결이 됐대. 오케이, 그럼 그냥 들고 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뭐 그때까지 소식이 없다 그러면 아 이거 좀 늦어지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지금도 미중 무역 전쟁 보면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갖고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사인하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을 때까지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이걸 다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노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들고 가는 거. 길어지면은 이 불확실성에 의한 노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추측 기사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사를 추측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발로 뛰는 이제 멋진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추측으로 쓰시는 분들 많죠. 특히 요즘엔 더더욱 많아졌죠. 그래서 괜히 발로 뛰고 멋진 기자분들까지도 이제 뭐 욕먹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추측 기자들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측해서 뭐 기업에서 일일이 그런 거를 다 대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올라가는 사이에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거. 이게 보수적 대응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적 대응.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간 흔들림에 뭐 그 크게 뭐 반응하고 싶지 않다. 삼성에서 이게 첫 번째 폴더블이라면은 두 번째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도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도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렸잖아요. 시장 선점 효과. 톡톡히 누렸다. 그래서 애플이랑 시장을 거의 양분했었죠. 초기에 몇 년 동안. 지금도 판매량이 뭐 세계 뭐 1, 2를 다툴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이 따라잡혔죠. 거기다가 중국 기업이 중국에다만 팔아도 꽤 많이 금세 따라오잖아요. 전기차만 봐도 뭐 CATL이 세계 1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의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만약에 이게 약간의 결함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 갤럭시 노트 7 기억나시죠? 배터리 폭발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막 계속 리콜하고 뭐 2조 이상의 뭐 손실이 났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도 막 얘기 나오죠. 삼성은 뭐만 좀만 잘못하면 욕을 먹어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 뭐 이때 뭐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이게 뭐 항공기 반입 금지, 반입 금지되고, 이걸 가지고 갤럭시 폭탄이라고 했죠. 갤럭시 뭐 폭탄이라고 요런 식으로 막 비꼬고 그랬었는데, 이랬던 것처럼 최악의 사건이 나온다고 쳐요. 이건 최악의 사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를 빨리 내요. 이게 첫 번째가 잘 돼가지고 팔리면은 두 번째 건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팔고 첫 번째 걸 좀 더 많이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늦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게 빨리 단종되고 두 번째 폴드 2가 제 예상 그냥 이름이 그냥 폴드 2가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럼 개발하는 속도에 엄청 박차를 가하겠죠. 그러면 또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고 그냥 버티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은 이게 맞아. 반등 시에 매도하고 해결 시에 재매수. 장기적 대응은 삼성의 투자를 믿고 버티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 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 과거에 2016년 8월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뭐 노트는 워낙 그 히트 상품이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뭐 중국에서는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자기는 이 마사지 해가지고 갤럭시 노트를 사는 게 꿈이라고,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래서 노트 사고 이거만 보면은 행복하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돈 모아가지고 사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잘 나가다가 여기서 배터리 폭발 뭐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기기 결함이냐 아니냐 하다가 결국 배터리 결함으로 밝혀지고, 처음에는 앱이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60%까지만 되게 하는 뭐 이런 업데이트도 하고 엄청 났습니다. 그때 막 리콜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 SDI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됐죠. 124,500원에서 그러니까 125,000원 가까이 갔었는데 88,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죠. 9만원 이하까지.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믿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5,000원은 넘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20만원이 넘어가 있죠. 최근에 주가가 엄청 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오른 다음에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는데도 20만원 이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이 기업의 기술력 믿고 가고,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제품을 낼 테니까 30%가 저렇게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들고 갈래 하실 분들은 뭐 그것도 뚝심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투자를 잃고 버티기.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부품사는 잘 모르겠어요. 부품사는 버티는 것보다는 이런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부품사 중에서 뭐 핵심 부품이면 상관없어요. 핵심 부품이 아니라 교체될 수 있는 회사들 있죠. 다른 그 경쟁업체 쪽으로 부품이 교체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좀 노이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제가 뭐 크게 뭐 우려할 게 없다.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밀린 다음에 여기서 뭐 하방력 잘 만들고 있지 않느냐. 45,000원 부근에서는 저는 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43,500원 정도까지, 3,500원까지 여기는 분할 매수, 45,000원에서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이제 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다. 만약에 43,500원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잘 샀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기다려야지. 뭐 더 밀리면은 밀리는 거고 기다려야죠. 뭐 삼성전자가 회복될 때까지. 그 정도 전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밀린다고 해서 뭐 지가 3만원 이탈하겠어요. 3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해도 뭐 지가 뭐 35,000원 이탈해서 뭐 3만원도 이탈하고 뭐 계속 뭐 밑으로만 내려가겠어요. 하반기엔 어차피 올라올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가 이렇게 조금 이제 오늘 뭐 아랫꼬리 달고 뭐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밀리고 아랫꼬리 달고 했는데, 이게 올라온 게 별로 없어서 문제인 거지. 제가 이때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권에서. 좀 느릴 거다 삼성전기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못 올라와서 그러지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냥 쉴자리에서 쉰 거예요. 올라오다 조금 쉬고 올라오다 조금 쉬고 21선 부근까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11만원 부근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핑계로 내려갔죠. 심지어 요 아랫구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점 매수까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들은 걱정을 안 해요. 메이저들이 대형주 쪽은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형주는 걱정 안 한다. 걱정 노. 근데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 거기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BH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렇게 뭐 최근에 조금 이 이슈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 이슈로만 밀린 게 아니고 계속 이 구간까지 밀려 있었어요. 계속 지금 고점을 조금 높이긴 하지만 계속 박스권이긴 했어요. 18,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요 구간에서도 뭐 2차 매수가 되겠죠. 위쪽에서 좀 샀다라고 하면 여기가 2차 매수 구간이 되는 거. 이탈하면은 기다려야지. 뭐 그럼 여기까지 뭐 기다리던지 14,500원 이 구간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반등 나와서 회복하면은 다시 사던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얘네는 OLED는 BH 없이 안 돼요. 인터플렉스가 기존에 노이즈가 한번 나와가지고 신뢰도가 깎인 상황이잖아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폰에 이제 FPCB 납품하다가 BH랑 다 납품을 하다가 얘네가 뭔가 그 공장 한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주가가 박살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이거 7만원대에서 지금 만원대까지 밀렸는데, 솔직히 이거 좀 과도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얘도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회였는데 또다시 노이즈 한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살아나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거래량 잘 붙여갖고 진짜 날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인터플렉스는 FPC 없애주면 날라갈 준비하고 있다가 밀렸는데, 노이즈가 해소된다면은 이건 오히려 다시 사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노이즈만 없다면은 매수 구간에 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고, 반등 시에 매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고점 돌파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22,500원 부근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파 못하면은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뭐가 나온다? 급락이 나온다. 다시 돌파 시도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도 도전했는데 돌파 못해서 급락이 나온다. 이거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노이즈가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 한 18,500원 전후 막 이 구간에서 19,000원 아래서는 분할로 여기는 좀 뭐 담아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간인 건 맞아요, 차트상은. 근데 지금 노이즈가 있으니까 보면은 기업 내용 좋네 하는 기업들은 다 이렇게 지금 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없는 분들한테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노이즈 때문에. 이 노이즈가 금방 개선이 되고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땐 바로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과거부터 뭐 이건 몇 년 전부터 기술력 자체는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워낙 좋으니까. 이것도 최근에 조금 밀렸는데 오늘 뭐 얘는 뭐 반등이 나왔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갈 자리에서 13,000원 정도 대응선이잖아요.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 자리 좋죠. 그리고 21선 정도 올라탔는데, 이런 파트론 같은 놈들도 이제 만약에 또 여기 13,000원 부근 온다 하면은 아예 박스권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올라온 게 크다 보니까. 최근에 2배 올랐잖아요, 최근에만.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은 61선 올라올 때 조금 기다렸다가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여기까지만 봐도 쉽게 설명하면은 상승 구간에서 조정받는
조정받는 핑계거리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핑계거리 정도로 나왔다. 이게 무슨 갤럭시 폴드 때문에 이 기업들이 엄청난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헤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파트론이나 이런 애들은 얘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도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보면은 오늘 조금 덜 내려왔는데 11,000원 전후까지만 오면은 요 11,000원 전후 이 구간 오면은 이것도 뭐 지금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면 차라리 이런 데서 매매를 하고 차라리 여기서 요런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요 21선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 기업 내용이 좋으면 다 지금 매수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죠. MC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내려왔다가 21선 정도는 그래도 회복해주는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회복이 많이 나오고 있다. KH바텍도 한번 볼까?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 자체 쪽에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밀려 있죠. 올라온 거에 비해서 조금 밀려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낫죠. 만약에 이 기업이 여기 한 8,300원 전후 이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요 8,800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8,800원까지 회복을 해주면은 요거 다시 한번 상단 쪽으로 붙어갈 수 있고 10,000원에서 10,500원 사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 보려고 시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8,800원을 돌파하면. 근데 그 전에는 KC바텍 요거 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결함 자체가 여기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얘가 인터플렉스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놈이냐. 과거 애플에서 문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얘가 직접적으로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시장의 우려감인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해소된다고 하면 얘도 뭐 쭉쭉 갈 가능성은 높아요. 얘는 뭐 갤럭시 나올 때마다 잘 팔리면은 항상 잘 가던 놈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 놈이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테이펙스라는 종목이 얘는 이렇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2017년 이제 10월에 상장했죠. 10월 11월 10월 맞죠? 10월 제 기억으로 10월인데 10월 말에 상장해갖고 그래서 뭐 역사가 깊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놈도 이제 뭐 관련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이제 떠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같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 BH를 인터플렉스처럼 최근에 이렇게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61선에서 21선 사이 그러니까 25,500원 정도 25,500원 정도만 유지돼주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만약 21,000원 위에서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으면 21,000원부터 시작해서 25,500원까지 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노이즈만 해소되면은 다시 한번 뭐 상승이 나와서 이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24,500원 구간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기대감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노이즈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다. 뭐 자꾸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내면은 노이즈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켜 드리는 거예요. 노이즈가 해소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노이즈가 해소될 경우에 여기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삼성 관계자들 다 모를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뭐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뭐 약했고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하단 이탈만 안 하면은 원래 매수 구간인 건 맞아요. 반등을 모색해서 뭐 요 61선 구간 뭐 2,700원에서 정리를 하던 그래도 한 10% 이상 되잖아요. 아니면은 조금 버텨봐가지고 이거는 한번 가면은 이렇게 조정 없이 그냥 막 날아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작년 말부터 해도 2,000원에서 3,250원까지 50% 이상이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5, 60%가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바닥권에서부터. 그래서 뭐 이것도 기분 좋게 가면은 20-30%는 뭐 1도 아닌 종목이죠. 상승이 나오면은. 그런데 요것도 노이즈가 해소되면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최근 수급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그 거래량 실은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왜냐면은 종목별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뭐 최대한 많은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종목은 얘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거의 끝없이 막 지하실로 막 땅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얘는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서 이렇게 5만원 안쪽으로 회복이 나온다. 그리고 21선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 21선 올라타고 5만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가능성은 만들어놨어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가능성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거래량 실어서 밑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 지금 46,000원 구간의 초반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47,350원까지 1,000원 이상을 쭉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야, 우리 좀 그 빡세도 지금 업황이 좀 빡세도 이 정도까지 무너질 기업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세 개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5만원을 회복해서 여기 21선을 올라타는 그림, 올라타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번 방향을 뽑아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관련 쪽으로는 뭐 가장 이게 뭐 좀 어렵게 흘러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급을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노이즈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해소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데 믿어줘야죠.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믿어야 돼. 그리고 잘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삼성은 노이즈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노이즈 해소 안 되면 계속 이게 지지부진할 거 아니에요. 노이즈 계속 나오고 이래저래 종목들 급등락 나오고 그러면 시장 심리 안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싫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주식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노이즈가 해소되는 게 유리하다.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이나 유리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소가 나오면은 앞쪽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매수 타이밍 온 종목들 많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 잘 봐가지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먼저 올라간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 추격 매수는 NO. 추격 매수 NO.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리스트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급락이 나온 정도는 아니죠. 상승에 대해서 좀 내준 정도죠. 뒤에 이제 원익큐브랑 호로인더 정도만 이제 조금 이제 뭐 저점권이고 얘는 저점을 이탈해서 밑으로 딱 꿀파고 있고 이 두 종목 정도만 그러지, 나머지는 상승 구간 가운데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원래 그 구간이 매수 구간 근처까지 온 종목이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잔소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보유자분들은 반등 시에 정리했다가 확인하고 가는 게 낫고, 나는 정말로 삼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만약에 2번이 안 돼도 잘 될 것 같다.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만약에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를 가더라도 회복돼서 삼성 SDI처럼 이제 기다릴 수 있다. 나는 그러신 분들만 1, 2년 기다려도 된다. 이런 분들만 그냥 쭉 들고 갈 수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전략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죠.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투자의 시야를 넓혀 드릴 만한 영상을 제공해 드리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생명이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참고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위에 고정을 달아드리기도 하니까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